자, 우리가 공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에는 등호가 사용된 등식과 부등호가 사용된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식은요,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고요. 자, 부등식은요, 크게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좀 개념을 보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요, 전부 다 등식 중에선 방정식만 배웠고 부등식 중에선 조건 부등식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반짝반짝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뭐다?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항등식과 방정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겠지. 자, 항등식 제목 읽고요. 예, 요렇게 읽고 요렇게 네 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등식 읽어. 시작! 항등식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 방정식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값만 나오는 등식. 우리는 이 특정한 값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3x는 2라는 식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3분의 2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한 값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런 식 어때? 야, 3x는 3x다 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해봐 라고 나온 거야. 그럼 x자리 1로도 등식 성립하지? 2노도 등식 성립하지? 3노도 등식 성립하지? 솔직히 x자리 아무 수나 다 넣어도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처럼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그냥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항등식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방정식은 계산이라도 해야 되는데 항등식은요, 야 근구해봐 그러면 모든 값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고 우리요 이제 부등식에서도 네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부등식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부등식. 조건 부등식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범위만 나오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특정한 범위를 수학에서 주로 해라고 부릅니다. 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등식이랑 절대부등식은 나중에 다를 거예요. 8, 9단원에서 다를 텐데 가만히 보니까 항등식은 누구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 항등식은 누구랑 구조가 비슷해? 읽어보니까 절대부등식과. 그리고 방정식은 조건부등식과 구조가 같다. 밑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항등식과 절대부등식, 방정식과 조건부등식은 구조가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다? 보세요. 항등식 문제는 설마 어떤 미친 사람이 야, 여기 이와 같은 항등식이 있어. x값 구해봐. 그럼 애들이 보지도 않고 항등식이야? x는 모든 값이지.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므로 항등식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보통 요거 하나를 A로 바꿔놓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야, 여기 등식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항등식이걸랑 얘가 항등식이 될 때 A 자리에 들어가는 건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돼요. 무슨 숫자 들어가면 항등식이 될 수 있어? 3이 들어가면 되지.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안일미, 정할적.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3페이지 살짝 넘어갈게요. 자, 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뭐뭐는 밑줄, 밑줄은 밑줄 나와 있죠? 자, 목적이 달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요, 방정식은요, 바로 그 어떤 특정한 값인 근을 구하는 게 수학의 목적이라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항등식은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얘는 전부 다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저 계수를 구하세요 라는 요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려요? 자, 항등식 문제는요, 항상 야, 여기 내가 식을 하나 줄 건데 이 식은 항등식이야 라는 요런 전제 조건을 항상 깔아줘요, 출제자가. 자, 얘가 항등식일 때 ax 플러스 b는 0의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와, 진짜 항등식이 되면 x자리에 아무 수나 막 집어넣어도 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네 라는 생각해야 되지. 왜? 모든 값을 자신의 근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x가 100만, 마이너스 3342,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아무 수나 막 돼. 근데 얘가 고요하게 0하고 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이 아무 수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난리치는 x를 죽여버려야겠지. x를 죽이기 위해선 x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누가 돼버리면 돼? a가 무슨 숫자가 돼버리면 돼? 0. a가 0이 되면 x가 뭐가 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어머, 그러므로 이때 미정계수 구하면 a는 무조건 0이구나. 자, a 자리에 0 대입하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b는 몇 나오겠습니까? 0. 이게 바로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3번 한번 가봅시다. 난리치는 x 제곱을 죽여야 돼. a가 몇이 되면 되겠어? 0. 난리치는 x를 죽여야 돼. b가 뭐가 되면 되겠어? 0.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c는 0 되겠죠. 이해되지?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얘가 등식이 성립해야 돼. x가 난리치고 있어도 똑같이 난리치면 등식 성립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a는 누구랑 같으면 참 좋겠다? c랑 같으면 되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b는 d와 같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머리 좋은 여러분은 이제 4번 거저될 거야. 항등식이래요. a는 누구랑 같으면 되겠어? a 다시. 그리고 b는 b 다시. 그리고 c는 c 다시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항등식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x에 관한 항등식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x를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x를 죽인다. x를 죽인다. 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난리치는 x를 죽여버려야겠어. a가 0이 되면 돼. 이게 바로 x를 죽이는 작업이야. 자, 그래서 우리요 같이 네모 박스 읽어봅시다.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x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x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x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x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이는 스킬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서 유태인들 학살할 때요, 이제 띵동 이 집에 유태인 살아. 유태인이야? 뻥! 길 가다가 네 유태인이야? 뻥! 이렇게 총 쏴서 죽이지 않았지. 죽일 때 어떻게 죽여? 얘들아 유태인들은 모두 모이세요. 기차 타세요. 이래서 아우슈비츠 탄강에 단체로 몰아넣고 죽였어요. 이게 죽이는 스킬이야. 막 길거리에서 막 죽이고 다니면 안 돼.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보자. 앞에 페이지 1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페이지에 보면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식을 볼 거예요. AX는 B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등식이지. 중요한 건 나는 얘가 지금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녀석을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얘를 방정식으로 풀면 우리 x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a는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왜?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어머 선생님 그럼 분모 자리에 즉 a가 0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a가 0이 되면 0 곱하기 x는 b가 되겠구나. 자, 이때 첫 번째 만약에 b가 0이라면 x 자리에는 아무 수나 다 들어가도 되지. 0 곱하기 x는 0일 때 x자리에 1도 돼, 2도 돼, 3도 돼, 4도 돼, 다 될 거 아니야. x는 모든 수가 다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때는 이때 근을 구하면 x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정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는 거야. 지금 간단히 적어만 놓을 거야.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 일명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고등학교에서 세련되게 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B 자리가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들어간 거야. 자, 0에다가 어떤 수 곱해서 3을 만들고 싶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런 x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x는 고등수학에서 불능이라고 불러요. 일명 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방정식으로 저 식을 푼 겁니다. 자, 반면에 선생님이 AX는 B를요 X에 관한 항등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이 항등식으로 풀면 X만 죽여버리면 되지. A가 뭐가 되면 돼? X 죽이려면 A가 가르쳤잖아 방금 전에. X를 죽이려면 A가 0이 되면 된다.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B도 0이면 된다. 이렇게 돼요. 필기만 해두십시오. 몰라도 돼요. 방정식 나중에 배우니까. 결론 낼까요? 똑같아 보이는 식이었어. 그런데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항등식으로는 이렇게 풀려요. 어이없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이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 그래서 구분을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방정식 문제가 많을까? 항등식 문제가 많을까? 수학에는 방정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방정식이 나오면 별다른 언급 없이 x에 관해 풀어라? 그냥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몇 문제 나오지 않는 항등식이 나오면 일일이 야,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 걸랑 미정계수 구해봐 라고 항등식 문제 걸랑이라고 표시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와 같은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고 등식이 나오면 항등식 문제고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부등식이 나와. 그러면 그건 바로 무슨 문제다?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겠지. 자, 지금부터 제목부터 읽습니다. 시작!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모든, 왜 안 읽어? 다시 시작!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요런 말 나오면 얘는 항등식 문제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x자리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관계없이 그냥 등식이 성립하는 문제야 라는 얘기를 얘는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은 이런 표현을 달고 다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 C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이거 무슨 표현인지 보이시죠?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얘 항등식 문제야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식이 주어지고 여기 A, B, C 구하래. A, B, C를 봤더니 미정계수지. 맞아? 얘네들은 전부 뭐라고? 미정계수예요. 그래서 요게요, 항등식 문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항등식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야, 이거 항등식 문제 걸라? 그런데 식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지금부터 미정계수 구해봐. 요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풀어보긴 할 텐데 가만히 봤더니 계수 비교하면 되겠다. 3하고 누구랑 같으면 되겠습니까? C-1이랑 같으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5x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x가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지. 이렇게 2개나 있을 땐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몰아넣고 정리해서 죽이셔야 돼요. 야, x는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한 군데로 모이세요 라고 정리한 게 바로 이런 구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뭐와 같으면 된다? 5와 같으면 된다. b는 뭐와 같으면 된다? 4와 같으면 된다. 그러므로 b는 4, a는 몇 나오겠습니까? 9. 그리고 c는 몇 나오겠습니까? 4.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항등식을 푸는 거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개념은 뭐냐?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개념의 제목에 제목 적어 놓으세요. 미정계수법 땡땡. 미정계수법 땡땡.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예. 자,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 한다. 엄청 쉽죠? 자, 그런데 미정계수법. 됐습니까? 예, 계수,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요, 사실은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래서 항등식이 어려운 거야. 자,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 하나, x를 죽인다. 이것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훨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요, 예,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이에요. 방금 우리 이 페이지에서 문제 풀었지? 양쪽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면서. 맞아? 그런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수비교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요. 내가 식을 가만히 봤더니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모두 정계해서 비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수비교법을 써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바로 이 계수비교법으로 푼 거예요.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이 페이지 엄청 쉬웠어. 그냥 쉬웠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별로 날까 안 날까? 너무 쉬워서 사실 잘 안 나요.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 되겠습니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은 언제 쓰냐? 모르는 감 옆에 갈호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야 나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는요. 그냥 나누는 법을 이용해서도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 왜 나눗셈이 왜 나오는데요? 이유는 검산식. 우리 방금 전에 연습했던 그 검산식 있죠.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에요. 얘는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검산식은 항등식이므로 나누는 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는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미분계수를 구할 때 미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푸는데 사실 요 5번은요. 수학 2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수학 상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에요. 수학 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요 1, 2, 3, 4 4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계수비교법은 살짝 하나 봤지? 선생님은 지금부터 수치대입법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용도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얘도 개념집 20번 읽으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느낌이 오지? 항등식이 걸랑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정계수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도 계수비교법,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해서 계수 일일이 비교해서 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노가다고 우린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어씨, 모르는 감 옆에 갈호들이 곱해져 있네? 모르는 감 옆에 갈호들이 곱해져 있네? 모르는 감 옆에 갈호들이 곱해져 있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수치를 아무 숫자나 넣어도 항등식이니까 등식은 성립하겠지만 우리는 아무 숫자나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르는 값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가로가 0이 되게 하는 특정한 수치만을 대입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x자리에 우선 뭐 대입해볼래? 2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다 사라지네. 여기는 살아남네. b 2 빼기 1은 1,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여기는 2 들어가면 c는 다 사라지고 1만 남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b를 엄청 손쉽게 구할 수 있지. b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번엔 x자리에 몇 대입해볼래요? 3. 예.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3 대입하면 얘 사라져. 얘 사라져. 오직 c만 남네요. 3 빼기 1은 2, 3 빼기 2는 1. 그런데 요 값이 1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c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자, 이제 x자리에 몇 대입해볼래? 특정한 수치면 1. 2를 대입합니다. 가로 안을 0으로 만드는 x가 1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 나오네요. 그죠? 나머지는 1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a의 값 구해봅니다. a 몇 나옵니까? 2분의 1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숙제 좀 나눠줄게. 미안해요. 요거 한 부씩 나눠가주세요. 쭉.